오늘은 8주 차에 벌써 다음 주면 수업이 끝납니다. 교재는 3편 중개 실무 파트고요. 중개 실무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테마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교재는 187페이지. 여기 지금 잘못 들어갔어요. 분묘기지권부터 보겠습니다. 187쪽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을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분묘기지권은 자 주목하시고요. 타인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에 을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화장을 하면 될 것을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죠. 그래서 갑의 땅에 이렇게 분묘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아버지를 모셨다 했을 때 만약에 을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분묘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럼 탈 때 사용해요. 분묘는 소유와 봉제사의 대상이지 사용의 대상이 아니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땅 사용권이니까 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용권은 지상권하고 매우 유사하죠. 지상권이 타인의 토지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땅 사용권이다. 다만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죠. 따라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분묘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시신이 유골이 매장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신은 매장돼 있지만 분묘가 없어요.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묘는 있지만 유골이 없다. 장래의 묘소 가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기지라는 말을 쓰죠. 군사시설이 있으면 군사시설에 있는 바로 밑에 땅을 군사기지라고 그러잖아. 우리도 분묘기지. 그러면 기지는 분묘가 있는 바로 밑에 땅 요만큼을 기지라고 해요. 분묘가 있는 만큼의 땅 아셨어요? 요만큼. 근데 분묘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분묘를 하늘에서 바라보면 반달 모양이에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분묘다. 요만큼의 분묘 기지예요. 이 주위 땅은 기지예요? 공지예요? 공지. 그럼 분묘기지권은 기지에만 미쳐요? 주위 공지까지 미쳐요?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PPT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여러분이 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분묘가 있고 갑이 땅 소유자고 을이 권리자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분묘기지권의 성립은 분묘가 있고 시신이 있어야 된다. 즉 유골이 있어야 된다. 평장됐다는 것은 평평하게 매장을 해서 잔디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멀리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암장이라고 하는 건 전혀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을 암장이라고 합니다. 평장하고 암장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둘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골이나 시신이 없다면 가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케이스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가 승낙받아 설치하는 경우 승낙형이죠. 이 승낙형의 경우는 진료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할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약정에 따릅니다. 10년, 20년 약정에 따라요. 근데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분묘가 있고 제사를 계속 모시면 100년도, 200년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류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할 것이다. 시효취득형이 있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했어요. 요럴 때는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하는 거죠. 이게 시효취득인데 시효취득을 할 때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다 그러죠. 소유의 의사는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소유의 의사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땅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때는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지만 남의 땅 사용권을 취득할 때는 소유의 의사가 필요가 없죠. 남의 땅에 몰래 설치해놓고 통행하면서 내 땅 잘 있네 그래? 내 땅입니까? 내 소유라는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평온공연하게 이건 맞지만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어요. 왜? 남의 땅 소유권이 아니라 남의 땅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시효취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는 물어보던데 장사법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2001년 1월 13일부터. 그러면 장사법이 여기서 시행이 됐을 때 여기서 분묘를 무단 설치한 거야. 남의 땅에. 남의 땅에 이렇게 무단 설치한 게 언제냐면 1990년이에요. 1990년은 안 된다. 1970년이에요. 1970년에 남의 땅에 몰래 설치했어요. 20년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몇 년에? 2005년에 남의 땅에 몰래 설치했다. 20년이 지났다. 자, 이런 거는 시효취득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2001년 시행된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토지에, 타인의 묘지에 무단 설치한 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장사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단 설치 분묘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1990년이에요. 1990년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설치는 장사법 시행 전이죠.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됩니다. 왜냐면 설치 당시에 장사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건 인정돼요. 아셨죠?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따가 장사법에 분묘의 존속기간 그런 거 배우잖아요. 분묘의 존속기간이 기본이 30년, 연장 한 번 30년, 최장 60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옛날에 설치한 분묘는 100년도, 200년도 갈 수 있지만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기본이 30년, 연장 한 번 30년, 최장 몇 년? 60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이 2001년도에 도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2000년에 제가 강의할 때인데 2000년에 강의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묘의 존속기간이 30년이고 그때는 20년이었어요. 연장 2번 해가지고 20년 해서 40년을 연장해가지고 60년인데 최장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진작 죽어버렸었는데 진작 죽어버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업하는데 좀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진작 죽어버렸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는 지류 지급 의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류를 지급하래요. 언제부터냐면 지류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청구하면 미래의 지류를 주어라.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과거에 쓴 거를 다 내라 그러면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미래의 지류를 주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특약 없이 양도가 된 건데 이거 뭐냐? 가령 이 토지가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인데 갑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분묘를 설치하고 여기다 아버지를 모셨어요. 자, 갑은 분묘 기지권이 있어요, 없어요? 분묘 기지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그렇죠. 분묘 기지권이 없죠.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그런데 갑이 그 땅을 을에게 팔아요. 이렇게 파는데 분묘를 철거해달라 안 하는 거예요. 철거해달라 그러면 철거해야 되니까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데, 땅을 파는 사람이 분묘를 그대로 두자 존치를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러면 합의로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갑이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땅을 팔 때 아무런 특약 없이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묘를 철거하겠다 아니면 분묘를 그대로 두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경우 땅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면서 땅을 팔았던 사람, 양도인, 즉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을의 입장이에요. 을의 입장에서 임야를 산다. 그러면 분묘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이걸 중개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거 중개한다. 중개업자가 되면. 중개업자가 돼서 중개를 한다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중개해야 이 사람에게 피해가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나중에 사무실 차리면 아파트만 할 건데 나는 아파트만 할 건데 왜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뭐 할 수 없죠. 뭐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첫째 결혼을 잘 안 하죠. 결혼해도 애를 하나밖에 안 낳죠. 그러니까 인구가 역삼각형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많은 조상들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쉽지가 않죠. 앞으로는 화장하고 뭐 납골하고 그래야지 뭐.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죠. 먼저 분묘기지권의 장소적 효력. 분묘기지권은 기지에만 미쳐요? 주위 공지에 미쳐요? 주위 공지에 미칩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근데 10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남의 땅에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내에서 어머니를 거기다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이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승낙을 받으면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승낙 없이 내가 분묘기지권자니까 이 땅에 사용권이 있잖아 하면서 거기다가 추가적인 분묘를 설치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없어요. 다만 집단 설치가 됐죠. 동일 후손들이 관리하는 분묘가 선조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 그 효력 범위 안에서 이장하는 건데요. 그 안에서 이장하는 것만. 다만 안에서 이장을 했는데 필요 없는 땅이 생겨나면 그만큼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시험은 최근에 트렌드가 시간적인 효력은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존속하고 봉제사를 계속하는 계속 100년도 200년도 가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분묘가 멸실됐지만 유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 분명히 계속성을 인정을 하고 최근에 시험은 지료가 나와요. 지료가 나오는데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승낙형, 시효취득형, 시효형 그리고 양도형이 있는데 시효취득형은요. 청구시로부터 미래의 지류를 주라고 그러고요. 양도형의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바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거 두 개는 제가 책을 확인해 줄게요.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 188 찾았어요? 저 밑에 가로 3번 있습니다. 가로 3번. 가로 3번 들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2번도 별표하세요.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네.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요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밑줄 쳐요. 이전에 장사법 시행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평온하다는 게 뭐예요? 트러블이 없다. 트러블. 내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해가지고 벌초하러 성묘하러 갔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뭔데 왜 내 땅 드나드냐. 이거는 평온해요? 평온하지 않아요? 평온하지 않죠. 트러블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공연하다. 공연하다는 게 뭐냐면 대낮에 당당하게
봐요. 남의 땅에 몰래 분묘를 설치해놓고 1년에 한 번 밤 12시에 살짝 갔다 오면 이건 공연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공공연하게 그러잖아요.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뭐 이렇게 대낮에 당당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했어요. 이럴 때는 밑줄 쳐요. 시효취득. 이럴 때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밑줄 쳐요.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자, 왼쪽에 OX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OX 1번 시작.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지료 지급 청구가 있어도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X죠. 작년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밑줄 특약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왼쪽에 OX 문제 2번 시작.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땅을 판 사람이 취득해요? 땅을 산 사람이 취득해요? 땅을 판 사람이 취득하죠. 내 땅에 설치했다 땅 팔았을 때. 됐어요? 주목하십시오. 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이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추가적인 판례는 향후에 더 배우기로 하고요. 먼저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89쪽이고요. 자, 칠판 보세요. 나라마다 장묘 문화가 다르죠. 뭐 어떤 인디언족, 아메리카 인디언족 같은 경우는 뭐 바위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놓고 그냥 독수리가 먹게끔 하고 뭐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뭐 그런 나라도 있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곳도 있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화장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곳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묘 문화는 뭐예요? 매장입니다. 매장. 관에 넣어서 매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화장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 1990년도만 하더라도 90년대 IMF 때 그때 기준으로 하면 화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매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데이터로는 매년 묘지로 여의도 면적의 3배,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묘지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죠. 그래서 장사법에다가 면적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면적을 하더라도 좀 좁게 해라, 기간을 짧게 해라 이렇게 두게 된 건데 화장이 요즘은 좀 많습니다. 시신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이고요. 자연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건데 화장을 먼저 해야 돼요. 자연장은. 그래서 화장을 먼저 하고 그 유골의 골분, 뼈가루를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또는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구역 전체를 자연장지라고 해요. 그러면 자연장지에는 분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연장지에는 수목, 나무, 화초, 꽃, 잔디 이런 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장이라고 하는 건 원래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는 거. 우리가 흔히 이장이라고 하는 것도 개장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장하려면 개장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화장하거나 자연장하는 일체의 것을 다 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장은 분묘를 파헤치는 게 수반되는 거다 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납골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제가 지금 납골이란 말을 몇 번 썼는데 납골이란 말이 유골을 안치하는 거예요. 납골 시설에. 그러면 납골 시설이 3가지가 있어요.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 이렇게 되는데 이 납골이란 말이 어감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봉안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봉안이란 말이 나오면 납골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봉안시설은 봉안당, 봉안탑, 봉안묘가 되죠. 다시 한번 옛날 납골당을 지금 뭐라고 그래? 봉안당. 옛날에 납골탑은 봉안탑, 옛날에 납골묘, 봉안묘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4월 초에 고향에 좀 다녀왔는데 종종 종원들이 한 2억 가차이 종종 자금으로 해서 다 흩어져 있는 분들 전부 다 파묘해가지고 화장해서 땅에다가 표지성 놓고 한 군데다 다 모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제 모시러 한번 갔었는데 그런 건 개장을 수반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걸 다 개장해가지고 화장해서 봉안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표지석이 다 밑에 있고요. 이제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속마음에는 이걸 또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이걸 관리를 할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와 묘지는 같아야 달라요? 분묘하고 묘지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글씨가 틀리잖아. 여기 봐요. 분묘는 사람의 시신을 매장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분묘고, 그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구역, 이 구역을 뭐라고 그래요? 묘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공동묘지라고 그러죠. 공동묘지에 분묘가 하나만 있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해하기 좋은 건 공동묘지에 분묘가 수백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묘지에는 분묘가 있어요? 없어요? 묘지에는 분묘가 있죠. 자연장지에는 분묘가 없어요. 그래서 분묘라고 하는 건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묘지는 그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용어를 간단하게 받고 또 구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용어를 모르면 못 풀죠. 자, 분묘가 있고 묘지가 있다. 다르죠? 그러니까 묘지에 분묘가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묘지와 비교되는 게 뭐야? 자연장지. 다시 한번, 묘지에는 분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묘지에 분묘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죠. 분묘가 하나만 있으면 단독묘지라고 그래요. 분묘가 수백 개가 있으면 공동묘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장지는 분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꽃이 심어져 있고 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을 자연장지라고 그래요. 다시, 묘지는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만든 묘지가 있어요. 그런 걸 공설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공설운동장 들어봤어요? 성남 공설운동장, 부천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공설은 자치단체에서 만든 시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은 자치단체에서 만든 운동장. 저 지방에 내려가면 군 단위에도 다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라든가 하면 그 트랙도 있고 가운데 축구장이 있고 종합경기장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시멘트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죠. 본 적 있죠? 대학도 있잖아요. 대학도 국립대학이 있고 공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있잖아요. 그럼 묘지도 있잖아요.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국립묘지는 없어요. 즉 국립묘지는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기 흑석동 쪽에 중앙대 옆에 그 국립현충원은 이 법과 상관이 없어요. 아셨어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교고,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니까 공립대학교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연대라든가 뭐 고대라든가 한양대 이런 데는 사립대학교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공설묘지는 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까 사설묘지가 문제죠. 사설묘지는 다시 개인묘지, 가정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그런데 문중 앞에 종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종중, 문중묘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시험은 종중묘지라고 나오지 않고 보통 문중묘지라고 많이 나와요. 종중, 문중묘지, 뭐 줄여서 우리는 그냥 문중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어요? 개인묘지는 분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묘지가 조그매요. 조그맣고 분묘가 하나 있는 거야. 요럴 때는 단독묘지면서 개인묘지죠.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것까지는 개인묘지로 봐요. 살아서도 그런데 죽어서도 붙어 있어야 되나? 간혹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던데, 그럼 다시 태어나도 산다고 그래. 근데 6개월 뒤에 이혼했더라고 꼭.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매장돼 있어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분묘가 뭐 10개 있다, 5개 있다 그러면 그런 건 가족묘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이즈가 큰 게 종중, 문중묘지고, 법인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법인묘지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러면 묘지는 묘지인데 법인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법인묘지라고 한다면 이 법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예컨대 민법상 재단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법상의 상법상 회사도 법인이잖아요. 근데 그건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이죠. 영리법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상 재단법인만 가능합니다. 아셨어요? 따라서 혹시 상법상의 회사도 영리법인도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대답을 해요. 도대체 뭐 하느라고 대답을 안 합니까? 면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자, 30제곱미터 이하부터, 자, 개인묘지 30, 가족묘지 100, 종중, 문중묘지 1000, 법인묘지 10만입니다. 보세요. 30제곱미터 하면 약 9평 정도 됩니다. 3, 3은 9, 0.3. 그 다음에 요거 한 30평 정도 되는 거고요. 30평이니까 뭐, 이 강의실보다 약간 크거나 뭐, 그 정도 사이즈가 가족묘지죠. 그런데 30, 100으로 갔다가 10배로 올라가요. 10배. 1000이에요, 1000. 1000 이하입니다. 초과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1이 갈 때는 100배에 100배.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상이에요. 이하,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 100, 1000, 10만. 짧게 연습합니다. 따라하세요. 30, 100, 1000, 10만. 한 번 더. 30, 100, 1000, 10만. 앞 글자를 따면 3111 그래요. 따라합니다. 3111. 뭐 우리 중개사법 실무 공부하다 보면 전화번호 몇 개 외워야죠. 3612에 5231 뭐 이런 거. 3111 이렇게. 그런데 자연장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장지도 종류가 나눠집니다. 아무튼 공동묘지는 이렇게가 공동묘지예요. 이렇게가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는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분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럴 때 공동묘지의 분묘 하나당의 면적은 10제곱미터, 3평. 그리고 합장하더라도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이 숫자 다 외워야 됩니다. 자연장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장지도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 법인자연장지가 있고 여기에 종교단체 자연장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자연장지란 말을 붙여서 한번 읽어봐. 시작.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 법인자연장지 이렇게 나뉘는데 앞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30, 100, 30, 100, 30, 100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30 이하인데 여기는 또 미만이에요. 이 규정을 만든 공무원 싸대기를 좌우로 10대를 때리고 싶어요. 왜? 이하로 해놓고 또 여기는 또 미만이라고. 근데 시험이 미만을 이하로 출제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숫자라도 그냥 외우시면 되지 뭐하러 외웁니까 이런 거를. 숫자만 외우면 되지. 30, 100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분묘가 있어요 없어요? 분묘가 있죠. 여기는 분묘가 없죠.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더 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까지. 여기는 1000, 여기는 2000 더블. 그 다음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앞 글자를 따면 3, 1, 2, 5 그래요. 따라하면 3, 1, 2, 5. 여기 사이에 종교단체 자연장제가 있는데 종교단체 자연장제는 4만 이해합니다. 4만. 그래서 3, 1, 2, 3, 1, 2, 4, 5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3, 1, 2, 5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눈으로 좀 익혀야 됩니다. 아셨어요? 다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따가 제가 OX 문제는 몇 개 봐줄게요. 장사법상 신고허가 여기가 제일 골치 아픈 곳이에요. 자, 주목하시고 왼쪽에는요 묘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묘지. 오른쪽은 자연장제가 나오고요. 그 밖에 매장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은 자연장제예요. 맨 위에는 사후신고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30일 안에 천천히. 그 다음에 사전신고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신고하고, 사전허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허락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하고 조금 세고 제일 세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시작.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한 번 더 시작.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제일 세죠.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후신고는요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묘지가 있죠. 개인묘지도 결국 뭐하죠? 매장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매장과 개인묘지는 다 매장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전통적 장묘문화 매장급. 따라합니다. 매장 개인묘지. 따라해요. 매개. 매장 개인묘지. 다 뭐하고 비슷하다? 매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세. 이거보다 좀 세. 그게 이제 화장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화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 매장을 했죠. 어디 부모님을 화장을 합니까? 안 하지.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장례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1년이잖아요, 1년. 아니에요? 몰라요? 요즘은 3일장이지만 옛날에는 1년상이라니까. 1년상. 조선시대 때는 3년상. 공자님은 9년상. 또 자기 어머니 묘소 옆에다가 운막 짓고 9년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마을에 마루가 있으면 마루 옆에다가 상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따뜻한 밥도 올리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 1년 지나면 탈상이라는 걸 하지. 그래서 그거 다 걷어내고 그걸 다 불 지르고 그랬던 거예요. 잘 모르죠? 이런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고대인인가 보다. 그러면 매장이 세요? 화장이 세요? 화장이 세죠. 불에 태우니까. 요즘은 뭐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화장이 세다. 매장보다. 그 다음에 매장은 이렇게 하는 게 매장인데 개장은 분묘를 파헤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보다 개장이 세죠. 매장보다 개장이 세다. 그러니까 기억을 할 때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게 매장인데 매장보다 화장이 세다. 그리고 분묘를 파헤치니까 매장보다 개장이 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요. 화장 개장. 여자들이 하는 화장, 먹는 개장 그런 거 아니에요. 화장 개장 조금 셉니다. 그 다음에 묘지 중에 단독묘지, 분묘가 하나 있는 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비슷하잖아요. 결국 매장에서 분묘 하나 만드니까. 요 개인묘지는 시골길을 가다 보면 밭 한 기통에 분묘 하나만 만들어 놓은 조그만 묘지 있죠. 그게 개인묘지예요. 그러면 개인묘지가 여기 있으면 나머지 묘지들은 공동묘지잖아. 가족묘지 공동묘지고, 문중묘지 공동묘지고, 법인묘지 공동묘지죠. 그러면 딱 이해할 때 공동묘지는 묘지가 넓어. 공동묘지는 묘지가 넓어. 그러니까 허가받아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외울 때 매개, 화개, 가문법 시작. 매개, 화개, 가문법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아까 이해를 시킬 때는 매장이 제일 약하다. 전통적 장묘문화. 매장과 비슷하다. 매장보다 화장이 세다. 매장보다 개장이 세다. 공동묘지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다 허가 받아라. 공동묘지니까.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자연장제는 5개가 있어요. 5개가
개인자연장지 하나부터 해서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법인자연장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있잖아요. 하나, 둘, 둘 이렇게 놓으면 돼요. 다시 한번 자연장지가 몇 개? 5개. 5개인데 하나, 둘, 둘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거는요. 이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냐? 옛날에는 가족묘지가 여기 있었어요. 가족묘지가 여기 있었는데 일이 또 내렸어. 뭐 일이 했다, 뭐 지네 정확히 나름이지 뭐 이해가 됩니까? 그냥 외워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요. 따라해. 하나, 둘, 둘. 시작. 개인 자연장지. 정확하게. 다시 시작. 개인 자연장지. 두 번째가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그 밑으로 종교단체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왼쪽은 따라해요. 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 둘, 둘.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 드라마를 봤을 때는 장면을 기억하잖아요. 뭐 누가 눈물을 흘리고 누가 뺨을 때리고 막 그런 거 보고 나서 친구에게 얘기하잖아. 기억나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어딜 찾아갈 때 왼쪽에 약국이 있고 거기에 병원이 있고 뭐 학교가 있고 태권도장이 있고 뭐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위치로. 그래서 우리는 위치 기억을 합니다. 위치 기억. 지금부터 해당되는 걸 불러보세요. 자, 왼쪽에는요. 묘지라든가 매장, 화장, 기타 등등이 있고 여기는 자연장지만 있는 거야. 왼쪽, 오른쪽. 맨 위에가 뭐야? 사후신고. 그 밑에가 사전신고. 그 밑에가 사전화가. 세다, 약하다, 약하다. 여기는 세다. 여기는 적당히 센 거고. 자, 위치에 따라서 하나씩 넣어보세요. 맨 왼쪽 위에 매장. 매장과 동급. 개인 묘지. 매장보다 센 거. 화장. 매장보다 센 거. 개장. 좋았어. 그 다음 공동묘지 3개. 시작. 가족묘지 이렇게 해야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근데 이때 법인은 민법상 뭐만 가능해? 재단법인만 가능하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해요. 한정. 오른쪽은 하나, 둘, 둘. 시작.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방에 되지 않고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분묘의 설치기간. 분묘를 설치했다 그러면 기본이 30년, 연장 30년, 한 번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연장되는 30년은 조례로 단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년 이렇게 정하면요. 첫 번째 30년이 끝났을 때 연장 신청을 하면 10년만 늘어나요. 만약에 조례로 20년 정하면 연장 신청을 해도 20년 늘어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단축한데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정했다라고 한다면 60, 60에서 최대 30, 30에서 최대 6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옛날에는 20년, 2번 연장, 20, 20 이렇게 연장했어요. 근데 이것도 20년도 짧은 거죠. 인생 살다 보면 20년 금방 가는데. 그래서 30년에 30년 바꾼 거야. 한 번만 연장하는 걸로 해서. 귀찮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분묘의 설치가 끝났어. 30년이 끝났어. 아니면 연장했어도 끝났어. 끝났으면 얼마 안에 그 분묘를 철거해야 돼요? 1년 안에. 1년 안에 철거, 화장, 봉환해야 됩니다. 봉환이 뭐라고? 납골. 화장, 납골. 화장, 봉환해라. 따라해요. 화장, 납골. 화장, 봉환.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장사법이 2001년 1월 13일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는 60년 제한이 없어요. 왜? 장사법이 없었잖아요. 이 시절에는 1990년, 1890년, 1790년
130년, 230년 전에 설치된 것도 앞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하고 틀리지. 따라서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기간 제한이 없다.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기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3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무단 설치 분묘의 개장. 칠판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갑의 땅인데 을이 승낙받지 않고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여기다가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이게 뭐예요? 무단 설치예요. 잘 들어. 타인의 토지, 타인의 묘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묘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는 그 분묘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연고자를 모른다. 그러면 개장을 해요. 허가받아 개장합니다. 아까 개장이 있었어요? 아까 개장이 있는데 개장이 뭐였죠? 사전신고죠. 그러면 자신의 분묘는 신고사항이야. 개장신고. 그런데 남의 분묘는 허가받아야 돼요. 남의 분묘.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는 다음의 분묘에 대해서, 다음의 분묘가 뭐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설치한 분묘와 묘지 설치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이 두 가지 분묘가 무단 설치죠. 무단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뭐 받아?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분묘를 개장할 때는 무슨 사항? 신고사항, 사전신고, 매장, 개인묘지, 화장, 개장이 있었잖아 아까. 근데 남의 분묘, 내 땅에 몰래 설치한 거를 개장할 때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니까 허가받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의 분묘의 개장은 사전신고, 다른 사람의 분묘를 개장하는 건 허가받아서 개장합니다. 다만 개장을 하고자 하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설치자에게 통보해요. 누군지 알아. 그러면 3개월 이상이니까 오늘이 며칠? 4월 21일. 그러면 3개월 이상이면 7월 21일 이후로 8월 1일 날, 8월 10일 날 개장할 거야 라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그 사람이 철거해 갈 거 아니에요. 3개월 이상. 오케이? 다시 한번, 오늘이 4월 21일이면 7월 21일이 3개월인데 그 뒤로 날짜를 잡아줘야지. 8월 10일, 8월 15일까지는 철거해라. 개장해라. 다만 연고자를 몰라요.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하면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죠? 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인터넷으로 대부분 뉴스를 접하고 방송으로 보고 마는데, 옛날에는 일간신문을 많이 봤죠. 근데 일간신문을 보게 되면 일간신문 가운데쯤 가면 분묘 개장 공고 뭐 이렇게 사각 박스로 해서 공고 나오는 거 많이 봤죠? 그게 분묘 개장 공고예요. 자, 그 다음에 무단 설치 분묘 등의 권리 제한인데, 이거는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남의 땅에 무단 설치된 걸 이 사람은 개장할 수 있다. 단 연고자를 알면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통지하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하고 개장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이 사람은 무단 설치했을 때 이 분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병의 땅이에요. 병의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 이렇게 수목이. 그런데 정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뭐 했냐면 자연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을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거고, 여기는 정이 무단으로 자연장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그 뼈가루를, 골분을 여기다가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알아볼 수 있게 표지석을 놨다든가. 이게 무단으로 자연장한 거야. 이럴 때 을과 정은 권리 주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남의 땅에 무단 설치자들은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장사법의 이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시효 취득이. 자, 토지 소유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 등 그러면요, 토지 소유자와 묘지 설치자를 말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등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나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시효취득이 안 되고,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설치자 등의 승낙 없이 자연장을 한 자는 역시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시효취득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192쪽에 보시면 7번 있어요. 7번. 192쪽에 7번 찾았어요? 본묘와 자연장 보존의 권리 제한 거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와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그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할 수가 없고, 2번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사람은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자연장지의 조성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나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시효취득이 안 되는 이유다. 아셨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의 뒷부분 있죠? 동그라미 2번의 뒷부분은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게 21회 때네요. 참 오래도 됐네. 왼쪽 OX 문제 보여요? 그래서 토지 소유의 승낙 없이 자연장한 자는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21회 때. 자, 다시 앞으로 가서 190페이지를 봐요. 기왕에 더 앞으로 가볼까요? 187, 186.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186, OX 문제 1번. 시작.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증명서가 뭐야? 등기부등본 확인할 수 없어요. 맞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OX 187. OX 문제 두 번째 OX에 2번 있어요. 두 번째 OX에 2번. 시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가 됐으면 20년이 지난 시점이 장사법 시행 후라도, 주목 1990년에 설치한 거, 1990년 그러면 2010년 된다 이거죠. 장사법 시행 후라도 설치 자체를 장사법 시행 전이면. 넘기고 188 OX 문제 2번. 시작.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추가로 모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밑에 OX가 있어요. OX 2번. 두 번째 OX 2번. 시작.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의 밑줄,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한다. X. 세 번째 OX 1번. 시작.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지료 지급 청구가 있어도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럼 틀린 거고. 아까 이거 했죠? 네. 2번도 했죠? 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 190쪽에 OX 1번. 매장의 동그라미. 아까 매장은 왼쪽이었어요? 오른쪽이었어요? 매장. 왼쪽 오른쪽? 왼쪽. 상중하에 상 맨 위에 있었잖아. 그럼 그게 뭐죠? 사후 신고 30일 내에. 그러면 1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내에 사후 신고하는 거 맞죠? 다만 여기를 뭐 시장 등을 갖다가 뭐 국토부 장관으로 바꿔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중 자연장지야. 문중 자연장지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랬더니 있잖아. 이런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고 문중이면 두 번째 있잖아. 계가문종법. 계가문종법. 하나 둘 계가문종법. 그러면 문중 자연장지면 사전신고죠? 다시 문중 자연장지 오른쪽. 개인 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문종자연장지, 계가문 종법, 사전신고. 따라서 문종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의 밑줄, 허가받아 사전신고야. 사전신고라고. 옆에 있잖아 지금. 거기 오른쪽에 표 있죠? 오른쪽에 표 보면 오른쪽 자연장지 둘째 칸에 문종종자 자연장지 사전신고로 되어 있잖아요. 딱 그 위치에다가 문제도 딱 내줬구만. 이거 쉬운 줄 알아요? 이 위치에다 넣는 게 얼마나 다 신경 써가지고 지금 다 찾아가지고 그 위치 찾아가지고 넣어야 돼. 그 지금 빼가지고 슬슬 놀면서 하는 일이 아니요.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민법상 재단법인 맞죠? 근데 이걸 만약 상법상의 회사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그 밑에 OX 1번 시작. 개인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니 30. 3번 시작. 가족묘지 1, 2와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이 아니라 100까지가 나옵니다. 100. 30, 100, 1010만 그랬잖아요. 100. 30, 100.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191 OX 2번 시작.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틀렸죠. 몇 년? 1년 내에 시설을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면 됐고 쉬었다 하겠습니다.